스스로 정해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진짜 이게 내 기준이 맞나에 대한 의구심부터 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내가 쉽게 말하면 스스로 땔감이에요. 땔감. 내가 나를 태워서 열을 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연소돼서 타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버티지 못해요. 양브로의 정신세계.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의사 양재웅입니다. 양떼들 안녕. 안녕. 오늘은 시크릿 토킹이죠. 네. 사실 요즘에 저한테 진료 오시는 분들도 그러고 주변에도 그러고 본인 스스로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울하다, 지친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일이든 대인관계든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가는데 거기에 지친 분들이죠. 완벽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사실 행복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깎이고 습관적으로 자책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도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연자분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책하는 내가 싫어요.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스스로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소한 것도 후회해서 힘들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과하게 신경 쓰였어요. 남들이 보기에 잘나고 예쁘고 멋져 보여야 해 이런 강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저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면 화를 못 이겨 제가 제 자신을 마구 때리며 화를 풀어요. 자해까지 해본 적은 없지만 스스로 학대하며 때리는 일이 점점 잦아지는 것 같아요. 가슴팍을 세게 친다든지 허벅지를 주먹으로 세게 내리쳐서 요즘엔 손등과 허벅지에 항상 피멍이 들어있을 정도로 심각해요. 제가 남들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미칠 듯이 괴롭고 화나다가 우울해져요. 정말 너무너무 고치고 싶어요. 무엇보다 자학하는 습관을 버리고 싶은데 요즘엔 마치 중독된 것처럼 제 기준에 못 미쳤다 생각될 때는 매일 밤마다 소리 없이 울며 자학을 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제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해주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우리가 이 사연을 듣기 전에 완벽주의 성향, 강박적 성향을 가진 분들의 자책이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가슴팍을 치고 뭐 허벅지를 때리고 본인은 이제 자학이라고 표현하지만 자해죠. 그냥 많은 분들이 이제 자해하면 칼이나 어떤 흉기로 자기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상해를 가하는 행위만을 생각하시는데 뭐 가끔 화난다고 해서 막 머리로 벽을 박는다든지 자기가 자기를 때린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다 자해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타의 위험이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기 때문에 일단 병원을 먼저 좀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사연자분이 지금 본인도 이제 인지하시고 계신 거는 이게 좀 뭔가 중독이 되는 것 같다. 자해가 원래 중독이 됩니다. 실제로 내가 뭔가 머릿속에서 기준점을 못 넘었다 그 어떤 판단을 하는 순간 불쾌한 기분이 따라오고 그걸 자해라는 어떤 행동으로 해소를 하고 그러면서 뭔가 스스로 뭔가 처벌했다라는 식의 위안을 얻고 요 어떤 사이클이 지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중독이라는 건 결국에 내성이 생길 수 있고 더 위험한 자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정신과에서는 이런 게 이제 응급이죠.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사연자분처럼 이제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의 특징으로 습관적인 자책이 이제 위험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사연자분들하고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책 내용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책인데요. 불안한 완벽주의자를 위한 책. 야, 제목이 진짜 직관적이다. 네, 아주 직관적이죠. 이 책은 이제 실수를 피하고 남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완벽주의자들을 위한 책인데요. 자기 비판, 강박에서 벗어나 삶의 균형을 되찾게 할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책의 초반부에 사실 되게 마음이 가는 구절이 있어서 잠깐만 읽어보면은 이 사연자분하고도 좀 딱 합당한 것 같아요. 네. 당신은 자신의 욕구를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의 욕구를 우선시하도록 훈련되었다. 아주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서 이제 거의 아무 생각 없이 타인의 욕구에 맞춰 살기에 이르렀다.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진짜 이게 내 기준이 맞나에 대한 의구심부터 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디에서 온 기준이지? 라는 생각부터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완벽주의자분들, 강박적인 분들 이런 분들이 타인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정 욕구도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강박적인 분들 중에서 인정 욕구가 강한 분들이 이제 완벽주의로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의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원천적으로 타인들의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보편화되어서 있었던 것들이 내 기준으로 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신을 쉽게 자책하는 완벽주의자의 특징이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예민한 성격. 이건 그렇죠. 뭐 기본으로 깔고 가죠. 우리가 뭐 맨날 얘기하죠. 네. 불안도, 긴장도 이런 네. 높은 분들. 네. 두 번째는 강박적인 성격. 그 중에서도 완벽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들. 그다음 세 번째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인정 욕구가 강한 성격. 그렇죠. 네. 그다음 네 번째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 자기 비판, 자책을 연료로 삼아 일을 하고 나는 부족하다는 꼬리표를 스스로에게 붙이는 분들. 맞아요.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써야 되는구나. 이걸 더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모티브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끊임없이 내가 일을 하는 연료로 작용하는 순간 내가 연소돼서 타버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내가 나를 버티질 못해요. 근데 자꾸 이거를 계속해서 동기로 앞으로 나가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정말로 연료로 삼는다는 표현이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내가 쉽게 말하면 스스로 땔감이에요. 땔감. 내가 나를 태워서 열을 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내 자체가 없어지거나 내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냐, 내부에서 찾냐 이게 사람마다 다 나눠지는데 그쵸. 이렇게 자책하는 완벽주의자들은 내부에서 찾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적 귀인이라고 하거든요. 문제의 원인을 자꾸 나한테서 찾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지금 다니시는 내담자가 한 분 생각이 나는데 굉장한 완벽주의자예요. 일에 있어서. 네. 근데 이분이 일이 밀려요. 그렇죠. 예, 네. 자기 생각에 성에 안 차기 때문에 일이 자꾸 밀리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중요한 것들이 상사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먼저가 되면서 우선돼버리면서. 예, 이러면서 이제 상사한테 또 안 좋은 평가가 들어오고. 근데 이분은 내적 귀인이 아주 습관화되어 있는 분이거든요. 최근에 이분이 깨달은 거는 그러니까 자기 아래 직원이 뭘 놓고 왔어요. 중요한 걸. 근데 그 사람한테 자기가 별 화가 안 나고 그럴 수 있지 하는데 이 부하 직원이 전전긍긍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친구라면은 사실 나는 되게 힘들 것 같고 근데 내가 지금 막상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별게 아니고 거울 치료인데. 거울 치료. 그래서 내적 귀인을 이제 하신다라는 거를 내가 스스로 이제 깨달았던 그런 내담자가 있었는데 이 자책하는 완벽주의자들이 다 내적 귀인으로 돌리죠. 그렇죠. 자존감을 계속 깎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성과를 잘 내고 뭔가 성취를 해내도 결과적으로 그게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제로가 되는 거고 기준에 못 미치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다 이제 자기를 마이너스로 깎아내리는 거죠.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메인스트림보다는 잔가지를 자꾸 보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사소한 거를 다 챙기다 보면 일이 밀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맥락보다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우선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당연히 좋은 피드백 못 받을 거고 그때마다 또 내적 기인을 통해서 내 탓이오를 시전하면서 굉장히 혼자 괴로워하고 그러다 그게 반복적인 자해까지 갔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책에서 자책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한 얘기가 좀 있거든요. 네. 그걸 한번 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스스로를 혹독하게 질책했고 당신이 하고자 했던 일을 성취한 것뿐이다. 말하자면 그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을 뿐 한 가지가 다른 한 가지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설령 그 인과관계가 분명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이 부족하다 여기며 그 비판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살고 싶은가? 자기 질책을 연료로 삼아가지고 계속 뭔가를 하는 분들에게 지금 해당하는 얘기일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질책하는 것과 내가 성과를 내는 것은 별개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자꾸 거기에 이제 인과관계를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나를 쪼아야지 이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어가 이제 자기가 이제 결론이 나버리니 항상 난 나를 쪼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럼 결국에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는 거죠. 이런 분들은 스스로한테 칭찬은 굉장히 인색한 반면 비난은 굉장히 쉽게 하실 맞아요. 수 있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해낸 것들을 스스로 좀 칭찬해주고 스스로 토닥거려주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본인이 해낸 것들, 그래도 잘 해온 것들, 잘하고 있는 것들로 시선을 좀 돌릴 필요가 있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그게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좋은 결과물이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완벽주의의 반대말이 대충주의가 아니에요. 완벽주의의 반대말은 만족주의라고 하거든요. 완벽주의는 바꿔 말하면 만족을 할 수가 없는 나의 어떤 가치관이자 성향으로 굳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 내가 행복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완벽주의가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자기 기준점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이 정도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조금 더 많이 만족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나를 좀 더 많이 인정할 수 있게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만 더 책을 읽어도 될까요? 네. 절대 실수하지 않고 유능하며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당신은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다. 이 거래의 문제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어도 결코 더 완벽해지거나 더 만족스러워지지 않는 것이다. 시험 삼아 한번 해보길 바란다. 맞추어야 하는 모든 기준들을 내려놓아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아라. 당신은 이미 완벽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이 좀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 같은데, 오직 자신에게만 충실할 수 있다면 살아있는 동안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 쓰고 싶은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노트에 적어보아라. 당신이 원하는 일을 생각해보는 동안 마음속을 기쁨과 따스함으로 채우는 한 장면을 떠올려보아라. 그리고 다음의 질문에 답해보아라.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 곁에 누가 있는가?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무엇을 보고 듣는가? 마지막으로 그 장면은 현재 당신이 추구하는 완벽한 상태와 얼마나 일치하는가?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탐구를 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은 저희가 했던 이런 거를 노트에 쓰면서도 내가 지금 일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아니면 내가 뭔가 빠뜨리지 않고 쓰고 있는 건가? 난 이걸 완벽하게 써야 되는데 이 지금 질문에 답 완성하는데 최소 몇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책인 내용 되게 좋은데 본인을 이뻐하는 방법, 본인한테 만족하는 방법을 좀 찾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점들을 일단은 한번 놔버리는 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준이 진짜 내가 세운 내 기준인지 타인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기준인지, 그거는 꼭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오늘은 도서 불안한 완벽주의자를 위한 책과 함께 해봤습니다. 사실 적당한 인정 욕구와 자기 비판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애쓰는 태도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자기 발전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너무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 불안이 심하다 라고 느끼신다면 항상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그런 연습이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구독자들을 위해서 책 증정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께 불안한 완벽주의자를 위한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보내드릴 겁니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사실 이게 오늘 촬영하는 날 네. 5월 30일 기준으로 책이 발행된 지 한 달 좀 넘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증세가 결정됐다고 하네요. 아, 축하드리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사실 인문 분야 도서가 네. 발행 한 달 만에 증세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아, 저희도 못했었던가요? 아니야, 우린 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했던 것 같아요. 예, 이 불안한 완벽주의에 대한 내용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너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내가 지금 현재 어디 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도 살피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정말로 어떤 걸 원하는지 한 번씩 체크해 가면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행복에서 멀어지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과 불안한 완벽주의자를 위한 책, 이 내용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삶을 더 유연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